국민들 입장에서야 뭐 일을 하건 안 하건 또는 뭐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준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300조 이상의 예산이 든다라고 임종석 전 실장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인물들 가운데 이낙연 대표, 이 설 연휴를 맞아서 진행됐던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요, 이재명 지사의 이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뼈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1년에 거두는 돈이 300조쯤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세금의 2배를 걷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감당하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뿐인데요. 알래스카 얘기하신 것 말씀이십니까? 그 짧은 말 가지고 자꾸 뒤에 부풀려지고 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네. 김은석 교수님, 사실 이 알래스카 논쟁은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알래스카를 꺼내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친문 진영에서요, 요 알래스카 논쟁을 가지고 굉장히 견제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견제할 만하다 이런 연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친문 진영에서는 약간 마음에 안 들죠. 게다가 지금 그나마 친문에 가까운 그 세 명 중에 친문에 가까운 사람이 이낙연 대표인데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발언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가 가라 알래스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지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고하게 이렇게 엮여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지나가가지고, 현재 그 응집력이 약해지고, 이 지사가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친문 진영이 와해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사를 흡수될 가능성이 꽤 많다. 네. 그래서 이런 논쟁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라고 한다면 경기지사 당선될 그 전후에서도 친문 진영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잖아요. 네. 사실 이런 표현도 저는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미운 털 박혔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친문 진영에서 저렇게 공격. 그 이유는 오래된 겁니다. 네.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나오기 전에 성남시장을 여러 차례 했죠.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 대선 때 2017년 조기 대선이 있을 때 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 경선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시장 경선을 네네.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문재인 후보였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경선 토론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재명 지사는 공격적인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때 문재인 후보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고구마였어요. 좀 답답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별명은 사이다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는 고구마도 있고 사이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게 표장한 분도 계시지만 그때 치열하게 부딪힐 때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몰아세웠거든요. 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견고한 지지층, 이게 이 층에서는 지금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상당히 비호감도가 높은 것 아니냐. 뿌리 깊은 앙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친문 세력 입장에서 볼 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집단에서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아주 미운 털이 박혔다. 그때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당시에 경선 당시에 그 토론 장면을 저희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경제 기득권자들, 소위 재벌, 이 사회의 온갖 기득권자들이 우리 문 후보님 주변에는 아주 대규모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법정 부담금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정 부담금은 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않는다.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폐지하지 않는답니까? 별개답니까? 아니, 법정 부담금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법에 따라 되는 것인데. 장유미 변호사님, 자, 지금 영상만 봐도 당시에 문재인 이 당시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구석으로 몰아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친문들 입장에서는 저 장면이 굉장히 얄밉고 미운 털이 박혔다.
라고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남보다 못한 우리 편이다라는 아하. 말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대선 주자로서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는 이 지사한테 있었을지 네. 모르지만 또 친문 진영의 반감을 사는 데는 일조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토론회나 각종 정책을 겨루는 과정 중에 굉장한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는 최소한 우리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낯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고 아까 이제 최평란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고비가 있었던 게 친문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전해철 지금 행자부 장관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는데 같이 그 후보 경선을 하면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해경궁 김씨 사건입니다. 해경궁 예. 예, 원래는 홍 씨인데 그쵸, 예. 그 당시에 이 김 씨가 누구냐, 이 HKK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친문을 공격하고 아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그랬죠. 특혜 의혹 등등을 거론하는 이 사람이 경찰 단계에서는 또 이게 이 지사의 부인분이다라고 그렇군요. 결론을 내렸다가 검찰에서는 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라고 무혐의 네.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앙금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해경궁 김씨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친문들로부터 아주 미운 털이 박혔던 정점에 달했던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요. 앞으로 대권 행보를 함에 있어서 아까 장윤미 변호사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남보다 못한 우리 편이다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편의 지원을 얻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구애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했네요. 100년 만에 세계사적인 감염병 위기를 극복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극찬까지 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행보가. 그렇죠. 지금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탈당 얘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대권은 승계받지 않고 쟁취하는 거예요. 네.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권 행보를 하는 건 지금 이재명 지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단 문제는 쟁취를 하더라도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큰 배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그 배를 이어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하는데 대표적인 반면교사가 예전에 이회창 총재예요. 네. 이회창 총재가 97년도에 대권 나가기 전에 YS하고 완전 결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상도동이 분리해가지고 이인재 지사가 또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낙마했는데 그런 교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현명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